얼마 전에 LA 한인타운의 신축된 아파트에 한국 온돌이 설치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뉴욕의 최고급 호텔들까지 온돌을 도입하며 한바탕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럭셔리 호텔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트렌드, 한국 온돌. 과연 어떻게 뉴욕에서 한국의 온돌이 도입되었고 업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문화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야기 소중하게 준비했으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로 어려운 우리 채널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더 브릭 호텔을 운영하는 에드워드 리치입니다. 호텔업계에 몸담은 지 15년이 넘었고 나름 뉴욕에서 고급 부티크 호텔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팬데믹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광객이 급감하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뉴욕의 호텔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객실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수익이 줄었고 비슷한 수준의 호텔들이 워낙 많다 보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한국 같은 나라는 한 번도 참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급 호텔의 기준은 유럽 아니면 일본이지.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내게 한국은 기술력은 좀 있을지 몰라도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아시아에서 무언가 배울 게 있다면 당연히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서비스 정신이나 중국의 거대한 시장성을 참고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본 출장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호텔업을 하는 동료가 요즘 한국은 정말 다르다. 내가 직접 가서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라고 강하게 추천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 여행 트렌드가 변하면서 한국이 글로벌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좋아. 한번 보자. 과연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거닐며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 결코 일본이나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국을 인정할 순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깔끔하고 발전한 도시는 맞지만 호텔 비즈니스에서 배울 건 별로 없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지인이 서울에서 꼭 한번 한옥에서 머물러 보라고 추천하더군요. 사실 나는 전통적인 숙소보다는 현대적인 호텔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색다른 경험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옥을 예약했죠.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이런 오래된 나무집에서 잘 수 있을까? 하지만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 순간 완전히 다른 감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누군가 바닥 아래 히터를 켜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이 웃으며 설명하더군요. 이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입니다. 온돌? 나는 처음 듣는 단어에 당황했어요.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오니 차가운 공기가 발끝에 닿지 않고 몸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온기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사람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직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방식이라고요? 전통적인 난방이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온돌은 수천 년간 한국에서 사용된 난방 방식이지만 지금도 최신 기술과 결합해서 아파트와 호텔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인데 아직도 쓰인다고?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그날 밤 나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잤습니다. 보통 호텔에서 침대 위에서 자야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바닥이 너무 포근하고 아늑했어요. 차갑지도 않고 푹신하지 않아도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이거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익숙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거 아냐? 다음 날 아침 나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이걸 뉴욕 호텔에 도입하면 어떨까? 뉴욕의 겨울은 가혹합니다.
손님들은 호텔에서 따뜻함을 원하죠. 하지만 미국의 기존 난방 시스템, 특히 라디에이터와 온풍기는 단점이 많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고 실내 온도가 고르지 않으며 발이 항상 차갑죠. 그런데 온돌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실내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나는 한옥을 나서며 확신했어요.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차별화된 요소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었어요. 첫째, 온돌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 둘째, 뉴욕 고객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발이 차가우면 슬리퍼를 신으면 된다는 생각이 기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나는 확신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온돌이 성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가 될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머릿속으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뉴욕 한복판에 온돌을 도입하는 최초의 호텔이 되는 거야. 뉴욕으로 돌아온 후 나는 곧바로 온돌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팀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미팅이 시작되자마자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사장님, 진심이세요? 바닥 난방이요? 호텔 운영팀의 수석 매니저인 리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나와 함께 일하며 호텔 운영을 맡아온 베테랑이었죠. 뉴욕에서 온돌이 먹힐까요? 미국에서는 바닥 난방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요. 다들 카펫이나 라디에이터를 사용하잖아요. 그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손님들이 뜨거운 바닥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온돌을 설치하려면 공사 비용이 엄청날 텐데,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 이해가 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한국에서 온돌을 직접 경험하고 확신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알아. 당연히 부담이 될 거야. 하지만 이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야. 직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차별화된 경험을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해. 뉴욕에 있는 호텔들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돼. 하지만 온돌은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야. 난방비 절감 효과도 있고 고객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줄 수 있어. 결국 우리는 한 층을 시범적으로 개조하여 코리안 온돌 스위트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바닥 난방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가미한 인테리어까지 추가하기로 했어요. 방 한쪽에는 한지로 된 창문을 배치하고 은은한 조명을 더해 한국적인 감성을 살렸습니다. 침대도 배제하고 대신 푹신한 요를 준비해 진짜 한옥에 온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호텔의 기존 난방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미국의 호텔들은 대개 라디에이터나 중앙 온풍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 아래에 난방 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첫 번째 난관은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뉴욕에서 온돌 시공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런 방식의 난방은 해본 적이 없다거나 유럽식 바닥 난방 시스템과는 구조가 달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는 한국의 온돌 시공 전문가를 직접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한국에서 20년 이상 온돌을 시공해온 김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돌의 원리를 설명하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온돌은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설치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기존 라디에이터 시스템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요. 단열과 난방 효율이 뛰어나니까 난방비도 절감될 겁니다. 나는 김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확신을 가졌고 그에게 호텔 개조 작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방 규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은 건축 규제가 엄격한 도시 중 하나라 바닥에 열선이나 온수 배관을 설치할 경우 하재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허가 전문가를 고용했고 몇 주간의 서류 작업 끝에 드디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뉴욕 최초의 온돌 호텔룸이 완성되었습니다. 온돌룸이 완성된 후 나는 첫 번째 고객을 맞이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처음 온돌룸을 예약한 고객은 뉴욕에 출장 온 일본계 미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을 만져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바닥이 따뜻하네요. 처음 보는 시스템인데 신기합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방을 돌아다니며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편하네요. 특히 겨울철엔 아주 좋겠어요. 그 후로도 손님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맨발로 다녀도 발이 시리지 않아서 좋아요. 이제 슬리퍼를 신을 필요가 없네요.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방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닥이 너무 뜨거운데요? 이거 전기 이상 아닌가요? 온도를 처음 접한 고객들은 바닥이 따뜻한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죠. 우리는 고객들에게 온돌의 원리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곧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한번 온돌을 경험한 고객들은 다시 온돌룸을 예약하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뉴욕에서 경험하는 한국식 난방이라는 글이 퍼지면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뜻밖의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기자가 내게 다가와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식 난방을 도입한 첫 번째 호텔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호텔의 차별화 요소를 넘어 이제 언론의 주목까지 받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온돌은 단순한 호텔 마케팅을 넘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돌룸이 입소문을 타면서 호텔 예약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시도를 해봤을 뿐인데,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식 난방이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온돌룸 예약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프런트 데스크 매니저 리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나는 예약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행객, 심지어 뉴욕 현지인들까지 온돌룸을 찾고 있었어요. 이거 재미있는 현상이네. 나는 살짝 놀라며 혼잣말을 했어요. 뉴욕 사람들은 익숙한 것만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다니.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뉴스의 기자 제니퍼 리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가장 핫한 호텔 트렌드를 취재하고 있는데 더 브릭 호텔의 온돌룸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호텔이 뉴스에 나온다고? 아,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호텔에서 한국식 난방을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나를 비췄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호텔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온도를 직접 체험하고 이거라면 뉴욕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온도를 실제로 적용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온돌룸을 경험한 손님들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낯설어했어요. 바닥이 왜 따뜻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른 객실에서는 잘 못 잘 것 같다며 다시 온돌룸을 찾더군요. 특히 뉴욕의 겨울을 생각하면 이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자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온돌룸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나는 노트북을 열어 예약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자 명단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서 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뉴욕의 새로운 호텔 트렌드, 한국식 온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방송이 끝난 후 호텔의 공식 이메일과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사장님, 예약이 또 폭주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장님, 보셨나요? 우리 호텔이 럭셔리 호텔 리뷰 잡지에서 이달의 호텔로 선정됐습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럭셔리 호텔 리뷰는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호텔 업계에서 권위 있는 잡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달의 호텔로 선정된다는 것은 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 브릭 호텔의 한국식 온돌룸은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완벽한 사례다. 기존의 난방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과 쾌적함을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한국의 전통이 뉴욕에서 새로운 럭셔리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기사를 읽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몰랐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나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뉴욕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일본이나 유럽에서 배울 건 많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온도를 경험했을 때는 그저 신기하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온돌 덕분에 뉴욕의 호텔 업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의 힘이었구나. 나는 호텔 로비에 걸린 코리안 온돌 스위트 안내판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온돌룸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객실 중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온돌룸이 뉴욕에서 화제를 모은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호텔에는 더욱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행객뿐만 아니라 뉴욕 현지인들까지 온돌룸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말 예약이 전부 찼어요. 그리고 다음 달까지 온돌룸은 예약 대기 상태입니다. 프런트 매니저 리사가 들뜬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나는 예약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온돌룸은 이제 호텔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이 되어 있었고, 주말 예약은 몇 주 전부터 마감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이색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간이 됐네요.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호텔 경영 담당자인 마크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에드워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마크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죠? 마크는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 온돌룸 예약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객실 수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온돌룸을 증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태블릿을 받아 예약 현황을 살펴보았어요. 리스트에는 온돌룸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이름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예약은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 경쟁 호텔들이 온도를 도입하고 우리 고객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었어요. 좋아요. 온돌룸을 몇 개 더 만들면 적절할까요? 최소한 기존의 2배. 아니면 한 층 전체를 온돌룸으로 개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호텔 운영 초기에는 작은 변화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기회가 왔어요. 뉴욕에서 온돌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온돌룸을 2배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만약 고객 반응이 계속 좋다면 한 층 전체를 온돌 컨셉으로 개조하는 것도 고려해 봅시다.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사장님. 그러면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장님, 뉴욕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호텔이 뉴욕에서 최고의 혁신 호텔 부문 후보로 올랐습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뉴욕 관광청은 매년 지역 내 호텔들을 대상으로 뉴욕 최고의 혁신 호텔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더 브릭 호텔이 후보로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나는 호텔 직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했습니다. 후보로 오른 호텔들은 하나같이 뉴욕을 대표하는 명품 호텔들이었고
솔직히 우리가 수상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뉴욕에서 가장 혁신적인 호텔에 선정된 곳은 더 브릭 호텔의 코리안 온돌 스위트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직원들도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리사가 감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 상은 단순히 우리 호텔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 온돌을 도입하면서 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뉴욕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객석을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를 이제야 깨닫다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순간 객석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트로피를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칵테일 파티에서 나는 트럼프 호텔의 경영 책임자인 마이클 스톤을 다시 마주쳤어요. 에드워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는 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클. 그런데 아까 시상식장에서 온돌에 대해 언급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마이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 호텔에서도 온돌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난방 방식이 뉴욕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나는 순간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트럼프 호텔에서도 온돌을? 네. 기존 난방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이 뉴욕에서 온돌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걸 보고 우리도 도입을 고려하게 됐어요. 나는 잔을 들며 웃었어요. 이제 뉴욕에서도 온돌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했어요, 에드워드. 나는 호텔 로비로 돌아와 마크를 불러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마크, 우리가 2배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한층 전체를 온돌룸으로 개조하는 걸로 확정합시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제 뉴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마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온돌룸을 뉴욕 최고의 호텔 경험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호텔 로비에 걸린 코리아 온돌 스위트 안내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온돌은 뉴욕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공간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한국에 온돌이 설치된 후 이 호텔은 뉴욕 최고 혁신 호텔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차별화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럭셔리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에서 온돌을 모르면 호텔 업계에서 한 발 뒤처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통을 혁신으로 바꾼 한국, 그리고 그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세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앞서가는 나라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한국 문화가 세계를 뒤흔들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